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하실 때 식단을 어떻게 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새해 맞이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그냥 인터넷에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치고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 몸에 맞게 실천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식단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보통 짜는지, 그리고 그 짤 때 들어가는 음식들이 왜 먹는 건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식단을 조금 짜실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보통 식단에 들어가는 음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보통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포만감. 칼로리랑 상관없이 칼로리 대비 내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감정이 좀 크게 드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음식 자체의 수분량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물을 먹는 건지 내가 이거를 먹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물이 많은 음식들이 있겠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단백질이 조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혹은 영양소가 잘 들어있는 음식인데, 닭가슴살이 될 수도 있겠고, 두부가 될 수도 있겠고, 콩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얘네들을 조금 크게 분류해서 이제 나눠드리면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동물성은 말 그대로 동물에게서 나오는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닭가슴살 혹은 우유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식물성은 말 그대로 콩류라고 보시면 돼요. 견과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두유라든지 그런 식으로 콩이 조금 섞인 두부라든지 요런 애들이 주로 식물성 단백질. 물론 요 두 개는 둘 다 드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식사량을 많이 줄이기 마련이에요. 저희 몸에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는데, 평소에 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왜 배가 고플까요? 그리고 또 내가 왜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몸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을 먹어요. 근데 지방이 적은 사람 대비 지방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먹겠죠. 근데 그거는 지방이 어느 정도의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이 지방은 이만큼 정도를 먹어야 얘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먹었을 때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건데, 똑같이 근육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있는데 단백질, 근육은 이제 단백질로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단백질을 요만큼 먹어줘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은 근육이 먹어야 되는 건 요만큼인데 단백질을 요만큼밖에 안 먹으니까 근육이 단백질을 모자르다고 느끼면서 근육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식사량을 많이 줄이면서 지방이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근육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만큼 몸에서 제대로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근육에도 손실이 오면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kg가 빠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인바디 검사를 해보고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반은 지방이고 반은 근육량이 되는데, 이때 이게 두 개 다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당연히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살이 빠졌다고 해도 몸이 탄력을 잃고 조금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조금 할머니 살처럼 축축 늘어지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아마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은 먹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이 두 가지로 다시 넘어가 보면, 동물성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가슴살, 우유, 치즈가 될 수도 있겠고, 요런 애들이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류, 여기서 하나만 골라서 나는 동물성은 별로니까 식물성만 먹겠다 하시는 것보단 당연히 영양은 골고루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이 들어간 식단. 물론 이거에서 이제 단백질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두부를 한 모, 두 모를 드시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양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포만감이 높은 음식. 요거는 보통 사과 혹은 바나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 바나나, 고구마 정도? 네, 요거를 가장 대중적으로 먹는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칼로리가 완전히 낮아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칼로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먹었을 때 저희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감정이 이만큼이 들기 때문에 포만감이 높아서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포만감이 높은 음식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딱 3가지 정도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이 많은 음식, 요거는 식사랑 같이 드셔도 되고 그리고 간식으로 드시는 걸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추천드려요.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딸기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오이나 아니면 샐러드류, 채소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과일 중에서도 그냥 먹었을 때 물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과일이 있는 반면에 먹었을 때 달달한 느낌이 크게 드는 거, 예를 들면 귤이 있겠죠. 오렌지라든지 이런 애들은 물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과일 속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질량 대비 칼로리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뭐 하나, 2개 정도 먹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귤을 하나 드시는 분은 없죠. 보통 까면 한 5개씩은 먹으니까. 근데 귤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절대 낮은 편이 아니라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식사할 때 이 식단에 들어가 주면 좋은 건 당연히 영양을 보충해주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만감이 높은 음식이 하나 들어가주면 좋아요. 그렇게 얘네 2개로 살짝 허기를 달래주고 혹시라도 배가 고파졌을 때는 물이 많은 간식들, 얘는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는 물론 더 많은, 더 다양한 음식들이 있을 거고 그 음식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포만감이 드는 거 하나 그리고 단백질 충전해 주는 거 하나 요렇게 식사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허기를 달래주는 배고픔을 못 참겠을 때 폭식을 막아주는 요 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추가적으로 제가 3가지 음식은 웬만하면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음료수인데 요 음료수 안에는 두유까지 포함이에요. 음료수를 열어보셨을 때 그 칼로리가 100이 넘어가면 이거는 음료수가 아니고 그냥 설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안에는 두유도 들어가요. 물론 이제 뭐 저지방 두유, 뭐 아예 간이 안 된 두유 하면서 조금 칼로리가 뭐 70, 80밖에 안 되는 두유들도 있겠지만 아마 원하시는 두유들이 이런 두유가 아니고 검은콩이라든지 맛있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두유 보통 열어보시면 한 150, 160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유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칼로리가 그 반, 한 7, 80밖에 안 되는 두유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일인데 과일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마토나 뭐 딸기, 뭐 사과 요런 애들 말고 귤, 오렌지, 포도 당이 너무너무 높아서 먹으면 그대로 살이 팡팡팡팡 찌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과일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세요 라고 이제 많이들 말을 하는 건데 그때 문제는 영양소가 있는 만큼 설탕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소들은 다른 데서 챙겨주시면 되고 설탕이 너무 높은 음식들은 피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은 시리얼인데 시리얼은 그 이제 열량표를 보시면 40g당 보통 1회 제공량이 40g 정도 있는데 40g당 몇 칼로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서 이야기는 40g이 거의 주먹보다 조금이에요. 그냥 손가락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40g이 거의 140칼로리, 130칼로리래요. 그래서 얘를 저희 원래 밥 한 공기 먹듯이 한 공기 다 부으면 이게 밥 칼로리가 나와요. 근데 시리얼을 한 그릇만 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시리얼 보통 한 번 풀면 조금 더 먹게 되고 한 번 먹고 나면 우유 조금 남으니 거기에 또 넣고 하다 보면은 보통 2번 푸는데 그러면은 이게 거의 밥 칼로리도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유까지 말아 먹으니까 밥 먹는 것보다 시리얼 먹는 게 칼로리가 훨씬 높아져요. 물론 나는 자제력이 엄청나서 우유 조금에다가 시리얼 한 번 붓고 먹고 바로 다 버릴 수 있다. 그냥 난 더 안 부을 수 있다. 하시면 시리얼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그건 가능했을 때 얘기겠죠.
네, 그래서 네, 크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아침, 점심, 저녁을 웬만하면 다 드시되 점심은 그냥 편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주말도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아침이랑 저녁에는 깔끔한 식단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틈틈이 운동을 추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대신에 방금 얘기해드린 이 세 가지 음식, 네, 요거 두육, 시리얼,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네, 하나가 과일, 이렇게 세 개는 주의해 주시면서 식단을 구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네, 요렇게까지예요. 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라도 나는 요런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요런 건 괜찮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그 음식들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칼로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칼로리를 보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한 끼 칼로리는 보통 300에서 한 400 정도로 커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과 하나가 보통 120칼로리, 고구마 하나도 한 그 정도, 그리고 닭가슴살 사시면 닭가슴살 또한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닭가슴살 한 팩에다가 고구마 하나 요렇게 하면 250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샐러드류나 뭐 상추류 그런 네, 채소류를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귤 하나라든지 조금 맛있는 거 한두 개 요렇게 해서 300에서 400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식단이 조금 익숙해지고 내가 괜찮아진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살을 더 많이 빼고 싶다 하시면 그때 점심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되고,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무스하게 가다가 괜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살을 조금 더 많이 커트를 하게 될 것 같다 하면 그때 여기서 더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생각보다 아마 조금 더 기대치가 낮아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이 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살이 쪘다고 해서 물론 네, 내가 늘 많이 먹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지방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평균치 이상으로 있으신 분들은 생활 규칙이 조금 불규칙했거나 아니면 식생활이 조금 불규칙했기 때문에 지방이 늘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낮춰주고 조금 편안하게 시작을 해서 점차 쪼여나가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몸으로 이렇게 수렴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